산과 맞닿은 조용한 시골 마을. 전직 특수부대 상사였던 강대현은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평범한 식당 주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다. 일주일 전부터 그의 식당 뒷골목에 덩치 크고 기품 있는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는 다른 들개들처럼 공격적으로 짖거나 구걸하지 않았다. 그저 굶주림에 지쳐 있으면서도 꼿꼿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 눈에는 절박한 배고픔과 함께 깊은 슬픔과 어떤 목적 의식이 담겨 있었다. 군견 부대와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대현은 그 개의 눈빛에서 훈련된 동물의 그것을 읽었다. 그는 개의 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경찰견이나 군견을 의미하는 낡은 문신도 발견했다. 대현은 이 몰락한 전색에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남은 음식을 개에게 챙겨주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개는 나타나 고맙다는 듯이 음식을 먹고 다시 산 쪽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달랐다. 대현은 특별히 좋은 소고기, 국밥의 고기를 개의 밥그릇에 담아주었다. 개 청룡은 그릇으로 다가왔다. 굶주림에 개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개는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는 음식을 먹는 대신 그릇 안에서 가장 큰 고기 덩어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입으로 물었다. 그리고는 남은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차에 대현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리를 절며 다시 산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대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엄청난 자제력과 목적성. 이 개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 먹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는 이 음식을 누군가에게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고 튼튼한 재킷과 손전등을 챙겼다. 그리고는 그 개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대현은 다리를 저는 진돗개의 뒤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뒤따르기 시작했다. 개는 가파르고 수풀이 우거진 인적이 드문 산길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이 개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지막 임무를 수행 중인 전령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두 늙은 군인 인간과 개 사이의 말없는 약속과 함께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을 향한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대현은 충직한 개 청룡의 뒤를 자신의 특수부대 시절의 추적 기술을 이용해 들키지 않고 뒤따랐다. 개는 다리를 절면서도 지치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 대현은 개의 그 엄청난 체력과 결의에 감탄했다. 여정은 알려진 모든 등산로를 벗어나 국립공원의 가장 외지고 황량한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마침내 개는 낡고 버려진 한 폐광의 입구 앞에 멈춰 섰다. 입구는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잔해들로 막혀 있었다. 주변에는 위험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서 있었다. 청룡은 무너진 입구에 작은 틈 사이로 몸을 비집고 안으로 사라졌다. 이제 깊은 의심과 걱정에 휩싸인 대현은 개의 뒤를 따라 어둡고 불안정한 광산의 갱도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전등에 의지하여 길을 찾아 나아갔다. 갱도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흙과 부패의 냄새가 났다. 위험하고 폐쇄 공포증을 유발하는 환경이었다. 그는 갱도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개의 낑낑거리는 소리를 따라갔다. 그는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더 넓은 공간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잔해더미 아래에서 그는 그를 발견했다. 한 남자가 무거운 나무 기둥 아래에 다리가 깔린 채 갇혀 있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창백했으며 간신히 의식만 붙어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탐사 경찰이었던 이진석 형사였다.
그의 옆에는 개가 지난 몇 주간 매일같이 물어다 준 음식물 쓰레기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대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개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갇혀버린 자신의 주인을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충성심과 지능, 이것이 바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그 사건의 진실이었다. 대현의 군 시절의 본능이 즉시 깨어났다. 그는 남자의 부상 상태, 으스러진 다리 탈수, 그리고 감염을 살폈다. 그는 이 남자가 의료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추가 붕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남자를 기둥 밑에서 빼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지식을 동원했다. 마침내 그가 남자를 빼내는데 성공했을 때 남자는 아주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대현과 자신의 개를 보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개가 당신을 데려왔군. 그리고 그는 근처의 잔해더미에 반쯤 파묻힌 손상된 서류 가방을 가리켰다. 저 안에 증거가 박태식 회장. 그는 마지막으로 적의 이름을 말하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대현은 의식을 잃은 형사와 충직한 개, 그리고 서류 가방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적의 이름과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의 조용한 삶은 끝났다. 그는 이제 2명의 목숨을 구하고 하나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대현은 자신의 특수부대 시절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부상당한 이진석 형사를 폐광 밖으로 옮겼다. 그는 급조한 들것을 만들고 충직한 개 청룡이의 도움을 받아 문명 세계를 향한 길고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지역 경찰을 믿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낡은 군용 위성 전화기를 이용하여 서울의 본청에 있는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그는 지역 당국을 거치지 않는 비밀 의료 후송 헬리콥터를 요청했다. 헬리콥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진석 형사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대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박태식 회장의 건설회사에서 벌어지던 저급 자재 사용과 그것을 발견한 인부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조작된 사고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박 회장의 더 큰 범죄, 그의 건설회사가 사실은 거대한 불법산업 폐기물 투기 사업의 위장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들은 바로 이 폐광을 포함한 산 곳곳에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들을 묻고 이 지역의 수원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수집했던 핵심 증거였다. 그가 마지막 증거를 위해 폐광에 들어왔을 때 박 회장의 부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총을 쏘고 갱도를 무너뜨려 그를 산채로 묻어버리고 그의 증거 서류 가방의 내용물을 빼앗아 갔다. 의료 후송 헬리콥터가 도착했다. 형사는 실려가기 전 대현의 손을 붙잡았다. 부탁하오. 박태식을 멈춰주시오. 내게 청룡이도. 그는 자신의 임무와 자신의 충직한 개를 대현에게 맡긴 것이다. 대현은 군인의 약속으로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박태식 회장은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이진석 형사가 살아있었으며 미스터리한 전직 군인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고받았다. 그는 분노했고 경악했다.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골칫거리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즉시 강대현이라는 이 베테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고 병원에 있는 형사를 영원히 침묵시키라고 명령했다. 대현은 자신의 작은 식당으로 돌아왔다. 청룡이는 이제 주인의 구원자인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대현은 이제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의 형사 역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적은 원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형사를 지키고 개를 돌보며 강력하고 무자비한 남자를 무너뜨릴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의 조용한 삶은 끝났다. 늙은 군인에게 새롭고 위험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약속의 살아있는 상징인 충직한 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전쟁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강대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그는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서 완벽한 위장을 유지했다. 그는 다리가 회복 중인 청룡이를 정성껏 돌보았다. 늙은 군인과 충직한 군견 사이의 유대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다시 고스트로 돌아갔다. 그는 식당의 작은 뒷방에 소박하지만 효율적인 자신만의 지휘 통제실을 꾸렸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적이 가져가 버린 원본 증거를 대체할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특수부대 시절의 정찰 기술을 사용했다. 그는 국립공원의 지도를 입수하여 접근 가능한 도로와 지질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투기 장소들을 분석했다. 그는 밤을 틈타 홀로 산으로 향하는 여러 차례의 야간 정찰 임무를 시작했다. 그는 소리 없이 숲을 이동했고 야간 투시경을 이용했으며 체계적으로 수색했다. 그는 황야의 유령이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아냈다. 새로운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폐기물 투기 현장, 숲속 깊은 곳의 공터, 박태식 회장의 건설 회사 로고가 찍힌 트럭 한 대가 늦은 밤 그곳에 와 있었다. 남자들은 화학물질 경고 표시가 붙은 드럼통들을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묻고 있었다. 대현은 숨겨진 위치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트럭에 번호판 남자들의 얼굴 회사 로고, 그리고 드럼통이 묻히는 장면까지 선명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그가 필요로 했던 새롭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한편 박태식 회장은 초조했다. 병원에 있는 이진석 형사에 대한 암살 시도는 대현의 군 시절 동료가 손을 쓴 삼엄해진 경비 때문에 실패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강대현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그의 화려하지만 봉인된 군 경력을 알게 되었다. 그가 상대하는 자가 평범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아주 위험한 기술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박태식은 이제 그를 더욱더 경계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시 대현의 지휘 통제실. 그는 새로운 사진 증거들을 손에 넣었다. 그는 목표와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태식은 너무나 강력했고 지역 당국을 소나귀에 쥐고 있었다. 그는 이 사진들을 그냥 제출할 수 없었다. 그는 박태식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를 폭로할 계획이 필요했다. 그는 부패한 지역 시스템을 우회하여 정의를 실현할 직접적인 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늙은 군인의 정찰은 끝났다. 이제 그의 공격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식 회장은 벽으로 몰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진석 형사가 자연스럽게 죽거나 강대현이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두 개의 골칫거리를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그의 마지막 공격을 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병원에 있는 이진석 형사였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로 위장하여 들키지 않고 치명적인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전문 청소부를 고용했다. 두 번째 목표는 식당에 있는 강대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잔인한 부하들을 보내 강도를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가 가지고 있을 모든 증거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늦은 밤 강대현의 식당. 그는 뒷방의 지휘 통제실에서 자신의 군 시절 동료와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청룡이가 엎드려 있었다. 갑자기 청룡이가 낮은 경계의 으르렁거림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것이 대현이 받은 유일한 경고였다. 폭력배들이 식당을 덮쳤다. 무자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대현에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 시절의 전투기술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는 식당의 주방을 자신의 전쟁터로 사용했다.
뜨거운 기름 무거운 프라이팬, 날카로운 칼. 주방의 모든 것이 그의 무기가 되었다. 치열하고 절박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싸움의 한가운데서 대현은 이것이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자신을 이곳에 묶어두는 동안 진짜 목표물 유일한 증인인 이진석 형사는 병원에서 제거될 터였다. 그는 병원에 경고를 해야만 했다. 그는 싸우면서 간신히 자신의 위성 전화기에 도달하여 미리 프로그램된 암호화된 조난 신호를 자신의 군 동료에게 보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병원. 지금 상황은 두 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식당에서 대현은 수적으로 불리한 채 마지막 남은 폭력배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로 위장한 암살자가 이진석 형사의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형사의 링거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경고는 보내줬지만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두 영웅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었다. 식당에서의 싸움은 강대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전투 기술과 지형지물을 이용한 지략으로 마지막 남은 폭력배까지 모두 제압했다. 그는 지쳤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생명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사라졌다. 같은 시각 병원. 의사로 위장한 암살자는 이진석 형사의 링거줄에 독극물이 담긴 주사기를 꽂으려 하고 있었다. 이 형사는 가짜 의사의 눈빛에서 사례를 읽고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찰이 아니었다. 대현의 군 시절 동료 박 상사와 그의 사설 보안팀 혹은 비번인 특수부대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대현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자마자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암살자는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그는 형사를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한 명의 킬러가 여러 명의 엘리트 군인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압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박 상사의 팀은 암살자의 신원을 박태식 회장의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 전문 청소부로 확인했다. 더 중요하게는 그의 휴대폰에서 박태식의 오른팔로부터 온 마지막 지령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처리해. 증거 남기지 마. 이것은 암살 시도와 박태식 회장을 잇는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 건이었다. 이 새로운 직접적인 증거와 대현이 촬영했던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 사진 그리고 이진석 형사의 증언이 합쳐지자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상사는 자신의 고위급 인맥을 통해 이 모든 증거를 부패한 지역 당국을 거치지 않고 경찰청과 검찰청의 최고위층에 직접 전달했다. 대규모의 최고 우선순위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박태식 회장은 자신의 자선재단이 주최하는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여 정치인들과 어울리며 자비로운 리더의 이미지를 연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경찰 특공대와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파티장을 급습했다. 박태식 씨 살인교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수많은 언론과 그가 속이려 했던 상류사회의 엘리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수갑을 찼다. 그의 자선사업가 가면은 완전히 찢겨져 나갔다. 그의 몰락은 신속하고 절대적이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졌던 전투는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몇 달 후, 박태식 회장은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패한 제국은 해체되었고 오염되었던 산은 대규모의 환경 정화 사업을 통해 서서히 자신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병원 옥상 정원. 이진석 형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다. 정의가 실현된 후 그의 정신은 회복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강대현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구조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많은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늙은 군인들이자 친구였다. 영웅견 청룡이는 그들의 발치에 평화롭게 엎드려 있었다. 이 형사는 경찰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범죄 전담팀의 민간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강대현의 식당은 감사해야 하는 마을 사람들과 이 형사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형사는 대현에게 청룡이를 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부탁했다. 나는 이제 저 녀석을 돌볼 몸이 아니오. 당신이 청룡이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시오. 전우로서의 마지막 부탁이오. 대현은 그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재개장한 강대현의 식당. 그곳은 행복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된 이진석 형사가 손님으로 와 있었다. 영웅견 청룡이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린 들개나 긴장한 궁연이 아니었다. 그는 식당의 가장 양지바른 곳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사랑받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었다. 대현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식당과 자신의 친구 그리고 잠든 개를 바라보았다. 그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군인의 의무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는 새로운 분대를, 새로운 전우들을 얻은 것이다. 전쟁은 끝났고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